보셨습니까? 1900. 20대 90%가 백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십장생은 들어보셨습니까? 십장생 들어보신 분? 예, 그것도 신조어인데요. 10대에 장차 취업을 못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해서 십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20대가 90%가 백수니까 이제 그게 10대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은 참으로 이 고해의 이 암초들을 뚫고 나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은 우리 삶에 활력소를 주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꿈의 희망적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명한 사람들은, 제가 뭐 보통 사람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 꿈의 희망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때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때 막 대식꿈 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릴케는 독일의 시인이죠. 20세기 독일의 시인인데 이렇게 말하죠. 꿈을 지녀라. 그러면은 분명히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괴테, 독일 문학의 거장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고 파우스트를 쓴 저자죠. 꿈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그 꿈을 실현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꿈을 꾸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꿈은 우리가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 꿈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꿈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이 어려운 삶에서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은 단지 우리 정신을 망각하는 어떤 어려움을 망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허상이 아니라 이 꿈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꿈은 이런 희망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꿈을 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식적으로 꿈을 꾸자는 것은 미래에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나만의 포부를 갖자는 것입니다. 나만의 포부. 그러면 이런 분도 있겠지요. 뭘 제가 깨어있는데 꿈을 꾸겠냐.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나만의 포부를 갖자.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을 때는, 잘 때는 돼지꿈을 아무리 꾸려고 해도 저도 잘 안 꾸시더라고요. 복권을 한번 사보려고. 저도 복권을 여러 번 샀는데 다 꽝 했어요. 한 번 5만원짜리 한 번 당첨된 적이 있는데, 그 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1,000원 주고 샀는데 한 번 당첨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안 사고 그냥 밥 사 먹고, 먹고 안 샀는데, 우리가 이게 잘 때 돼지꿈을 꾸고 뭐 산삼을 캐는 그런 꿈을 잘 꾸시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 누구나 좋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꿈을 꿀 수 있죠. 나만의 포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꿈을 꾸기 때문에 배우시고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잘 꾸지 않으려고 할까요?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꿈을 꿀 그런 어떤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혹은
어떻게 꿈을 꾸는지 몰라서 꿈을 꾸기는 꾸야 되는데 어떻게 꿈을 꿔야 될까? 잘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꿈이 꾸시지만은 의식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꿈을 안 꿀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 꿔봤자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이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렇게 키워 나가면서 꿈을 실현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지요? 지금 그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잭 캔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처음에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잭 캔필드는 벌이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 하루는 이제 선배와 이제 잘 통하는 선배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내 지금 이 버는 거 가지고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다. 생활도 뭐 그다지 좋지도 않고. 그랬을 때 선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가 얼마를 더 벌고 싶냐?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벌고 싶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잭 캔필드는 나는 지금 벌이에 한 10배를 더 벌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선배가 보통 우리는 어떤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을 혹시 상대방의 꿈이나 애들의 꿈을 묵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되겠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시고 나거든 다음에는 상대방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꾼다 할지라도 절대 그 꿈을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선배는 잭 캔필드에게 그러면은 그걸 늘 꿈으로 삼아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잭 캔필드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짜 대형 수표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벌고 싶은 10배의 액수를 딱 적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잘 보이는 곳, 내가 생활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딱 붙여 놓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곳. 천장이 되겠죠. 천장.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천장에다가 그 가짜 수표를 딱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여러 번 자기의 그 꿈을 마음의 화면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릴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상상을 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잭 캔필드는 어느 날 하루 자기가 자주 다니는 미국은 슈퍼마켓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와 좀 다른데요. 이제 자기가 다니는 그 슈퍼마켓에 이렇게 갔습니다. 갔을 때 그 슈퍼마켓에서 한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광고가 바로 그 지역의 유명한 여성 잡지 광고였습니다. 그때 탁 영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집에 쓰는 원고들이 좀 있는데 이 원고들을 책으로 펴내서 책으로 엮어서 저 여성 잡지 광고에 내면은 책이 좀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영감이 한 달 뒤에 나온 겁니다. 이때까지 없다가.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우연한 기회에 강연회의 초인데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한 여성 청중이 이제 잭 캔필드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무 강연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좀 우리 이 여성 잡지에 내가 여성 잡지 기자인데 우리 이 잡지에 글을 좀 써주지 않겠냐. 아니나 다를까 잭 캔필드는 그 여성 잡지 광고에 자기가 써놓은 원고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었는데 그 여성 기자가 찾아와서 이 여성 잡지 기자가 찾아와서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 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잭 캔필드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 예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원고들을 책으로 엮어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책은 그 지역 사회에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나중에 그때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죠. 지역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잭 캔필드는 이거 되겠구나. 그때 지역에 팔렸을 때 딱 그 액수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똑같이 다시 그리고 마음의 화면에 그리면서 그 연습을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연습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는 뉴욕 타임즈의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은 전 세계 150여 개국의 독자들에게 읽히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 그 책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인데요. 여기서 닭고기 수프라는 개념만 조금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빼먹고 넘어갔는데 이 닭고기 수프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감기 걸렸을 때 이 닭고기 수프를 먹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이 저조하거나 컨디션이 저조할 때 뭘 먹죠? 혹은 보통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 드시죠. 그렇듯이 이 미국 사람들은 감기가 오려고 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닭고기 수프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바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닭고기 수프를 줘서 희망을 주겠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가 혹은 돌아가시거든 상대방이나 혹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어떤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을 절대 묵살하지 마시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볼 때 이 잭 캔필드가 이 자기 꿈을 꾸고 자기 꿈을 키워나가고 실현한 것은 뇌 훈련을 한 관점에서 봅니다. 즉, 이 뇌 훈련은 결국 마음 훈련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아까도 제가 마음학을 전공해서 이 마음에 초월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해 나가면은 우리 삶을 풍요롭고 조화롭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뇌 훈련하고 마음은 연관이 됩니다. 왜 연관이 되냐면은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공사장에서 한번 공사의 인부가 노동하는 사람이 철근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철근이 이 전두엽을 이렇게 탁 뚫고 지나갔어요. 이 원래 다치기 전에 이 인부는 상당히 사람이 푸근하고 인정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치고 나서는 이 전두엽을 딱 다치고 나서는 그때부터 성격이 포악해지고 아주 마음씨도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뇌하고 마음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뇌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마음도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이나 어떤 초조한 마음 혹은 내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잭 캔필드처럼 우리가 뇌 훈련을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심삼일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은 연초에 계획은 세우지만은 나중에 며칠 지나면은 그 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 뇌과학자들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 뇌가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데는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그러면 이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꾸지 않았던 꿈, 혹은 늘 부정적이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적어도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잭 캔필드도 한 달 이상이 지나서 영감이 떠오르고 일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적어도 21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속해 나가는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뇌 훈련을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적응되고 내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려면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변하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부정적인